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이 매주 주말 보내드리는 정가 뒷담화 2월 4일 토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윤심 논란이 지금 뜨겁습니다. 결국 나경원 전 의원이 불출마를 한 것도 윤심의 영향이었고, 또 그 유승민 전 의원이 불출마를 한 것도 결과적으로는 윤심의 영향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100% 당원 투표로 바꾸고 또 결선 투표까지 도입을 했기 때문에 유승민 전 의원은 이 성산이 없다고 판단해서 스스로 그만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친윤의 의지대로 지금 당의 친정 체제를 구축을 하고 관령 대표를 두는 이준석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 그 작업이 이루어져서 순조롭게 가는 듯 했는데 또 다른 이 변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물러나면서 또 유승민 전 의원도 불출마를 하면서 표심이,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 지금 여론조사 대상은 국민의힘 지지층이죠. 국민의힘 지지층의 표심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 결국 뭐 책임당원 투표로 하지만은 책임당원과 국민의힘 일반 국민 중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의 표심이 좀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고 했을 때 출렁이고 있는데 다름 아닌 안철수 의원의 등장입니다. 안철수 후보죠. 어제 후보 등록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김기현 후보와 양자 대결을 벌이고 있는데, 자, 안철수 후보는 사실 윤석열 정부의 이 한 축으로도 볼 수가 있었죠. 대선 때 극적으로 후보 단일화를 했습니다. 후보 단일화를 했고 공동정부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지금 윤심이 김기현에게 기울면서 친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안철수 의원을 공격을 하는, 안철수 의원은 본인도 친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일종의 뭐 지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후보 단일화를 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아니다, 친윤 아니다, 윤심 아니다, 이렇게 이 정치권의 친윤 의원들과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공격을 합니다. 자,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한때 공동정부 후보 단일화를 해서 어쨌든 대선 승리를 이끌었고, 공동정부 또 총리, 안철수 총리 이야기까지 나왔고, 실제로 윤석열 정부가 탄생할 때 그 대통령직 인수위원장까지 맡았는데 지금은 사실상 완전히 등을 돌아섰습니다. 서로가 돌아섰습니다. 자, 물론 뭐 안철수 의원이 직접 돌아선 건 아니죠. 안철수 의원이 지금 배척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 원인이 무엇일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 부분을 오늘 정가 뒷담화에서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안철수, 뭐 공동정부, 뭐 그렇게 부를 만큼 큰 활동은 없었지만은 그만큼 지금 초단기에 붕괴가 됐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그리고 이 붕괴가 된 이유가 뭘까? 자, 이것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대선 때 단일화,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 단일화가 우여곡절 끝에 성사가 됐죠. 그때 당대표였던 이준석이 안철수와 구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같은 선거구에서 경쟁도 했었고 해서 단일화를 이준석이 그렇게 해방을 놨죠. 해방을 놨고 또 이재명 후보 쪽에서도 안철수와 연대를 추진을 하고 해서 상당히 불투명했는데 그것이 극적으로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역할을 한 인물은 장제원이었습니다. 장제원. 그때 후보 비서실장을 하면서 이 장제원 의원이 안철수와의 후보 단일화에서 정권을 가지고 협상을 했죠. 그 장제원 총대를 맺던 후보 단일화에 총대를 맺던 장제원 의원이 지금은 김장연대 해서 또 김기현 의원을 지원을 하면서 안철수를 공격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당시에는 안철수 후보가 뭐 대선 완주하겠다 이런 기자회견까지 막 했는데 어쨌든 단일화가 극적으로 성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공동정부 구성, 정권을 창출을 하면 공동정부를 구성하자 이렇게 합의까지 했는데, 그러자면 여러 가지 서로 약속이 있었겠죠. 뭐 그러니까 이면 합의, 여러 가지 이면 합의했던 내용들이 그때 언론에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주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후보 단일화를 해서 윤석열 정부가 탄생을 하면은 바로 6월 1일 날 지방선거가 치러지는데 그 지방선거에 안철수 몫으로, 그러니까 국민의당이죠. 국민의힘, 국민의당이 합당을 해야 되니까 국민의당, 안철수 몫으로 경기도지사를 포함해서
광역단체장 세 곳을 공천권을 준다. 이런 의미는 합의가 있었다는 뭐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의 기초단체장 절반은 이 안철수 몫으로 공천을 보장한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 또 합당을 하게 되고, 안철수 후보가 이 대선에 도전하지 못하게 되면 그동안 쓴 비용이 있죠. 대선 비용. 그래서 그것은 합당을 통해서, 국민의힘, 국민의당 합당을 통해서 국민의힘이 결과적으로는 그 비용을 보전해준다. 자, 이런 그 합의서까지 나돌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마 안철수 당시 후보를 마음을 돌렸던 합의는 장제원 의원, 정권을 가지고 단일화를 추진한 장제원 의원이 제시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이 뭐 문건으로 작성되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계속 그때도 정치권에서 흘러나왔고 저도 몇 차례 말씀을 들었죠. 장제원 의원이 지금 안철수, 국민의힘과 합당을 해도 국민의당 출신이고 문재인 세력과도 한번 정치를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안에 세력이 없죠. 안철수는. 그래서 합당을 해서 정권을 창출하면 합당을 해서 안철수가 여당이 되는 국민의힘에 안착할 수 있고 정착할 수 있도록 친윤 쪽에서 돕겠다. 자, 이런 약속을 했다. 이것이 거의 뭐 기정사실처럼 여의도 정가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안착을 보장을 하겠다. 그러니까 일종의 당권을 잡는데, 결과적으로는 당권을 잡는데 우리가 힘을 쏟겠다. 그 대신 후보 단일화를 하자. 이런 약속이 있었다는 게 지금 정설입니다. 그리고 이 인수위원장, 실제로 그 이후에 안철수 의원이 인수위원장,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될 때도 그 단일화 효과, 단일화에서 합의했던 그런 큰 줄기에서 인수위원장까지 임명이 됐죠. 그리고 실제로 그때까지만 해도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인수위를 꾸리면서 전체 인수위원 중에서 30%가량을 자기 사람으로 썼습니다. 자, 그렇게 그때까지는 상당히 그 효과, 공동정부처럼 이렇게 초기 공동정부처럼 보이기도 했죠. 자, 그런데 그 합의대로 하면 당연히 이번 전당대회에서 장제원 의원을 비롯한 친윤 핵심 그룹이 안철수 의원을 지원을 해야 되죠. 그러니 소위 말하는 지금 추진이 됐던 김장연대, 김기현을 미는 그 친윤, 그러니까 김기현 장제원 연대, 김장연대가 아니고, 그때 이면 합의 같은 것대로 하자면은 당연히 안장연대가 됐어야 됩니다. 안장연대. 그 안철수, 장제원 연대. 그리고 거기에 김기현의 윤심이 실리는 것이 아니고 안철수의 윤심이 실려야 되는 거죠. 그때 당시 합의대로 해서 공동정부 이야기까지 나왔으니.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은 정반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 안철수 의원이 심지어 제2의 나경원, 이렇게까지 간주를 대면서 친윤계가 전방위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윤심팔이 하지 마라. 윤심은 김기현에게 했다. 이 말을 아주 노골적으로 지금 하고 있죠. 그렇게 친윤계가 막 압박을 하니까 안철수 의원이 윤핵관의 지휘자는 장제원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과 후보 단일화, 그를 이끌었던 장제원이 윤핵관의 지휘자다. 지금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친윤계가 전방위적으로 막 압박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걸 장제원이 지휘를 한다. 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 장제원 의원도 지금 안철수 의원을 공격을 막 합니다. 일부 후보 측에서, 안철수 진영을 가리키는 거죠. 장제원 사무총장설을 퍼뜨리며 정치적 음해를 가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사무총장은 총선 때 공천에 깊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지금 김기현이 당대표가 되면은 장제원이 사무총장이 돼서 공천권을 휘둘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정가에 퍼지고 있는데 그것이 안철수 진영에서 흘렸다는 그 이야기죠. 자, 왜 이렇게 됐을까? 한 세 가지로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말씀드리면 먼저 첫 번째가 안철수 의원이 본인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 초기에 정부 참여를 꺼렸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화가 났다. 그 이후에 털어졌다. 두 번째는 조각 과정에서 처음에 그 내각을 짜는 과정에서 안철수의
지분이 제로가 되어버렸다. 인수위 때는 30%였는데. 그래서 안철수가 계속 그 이후에 비판을 한다. 윤석열 정부를. 세 번째, 초기에 당내에서 이준석 사태가 터졌는데 그때 안철수가 수수방관했다. 뭐 이런 걸로 해서 지금 양쪽이 털어졌다는 건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안철수 의원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 출범 때 중요한 역할을 마다했고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했고 그 당에서 오히려 역할을 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했다.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에 조각을 할 때 국무총리나 또는 어떤 장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안 됐습니다. 안철수는 당에서 역할을 찾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그때 했었죠. 자, 그래서 그때 나왔던 이야기가 안철수 연구소 주식, 안랩 주식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안랩을 백지 신탁을 해야 되기 때문인데, 지금 안철수 의원은 이 안랩의 주식 18.6%를 보유한 최대 주주입니다. 이 안랩은 안철수 지지율이 상승을 하면 같이 상승하는 그런 그 테마주죠. 이 18.6%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 2011년에 동그라미 재단을 만들어서 안랩 지분 절반을 거기 기부를 했습니다. 그게 1,500억이었죠. 1,500억. 그러니까 지금 절반이 남아있는 이것에 1,500억 가치가 있는 겁니다. 계속 변동은 되지만은 이것을 총리가 되거나 장관이 되면은 백지 신탁을 해야 됩니다. 백지 신탁은 이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일정 금액 이상 보유를 하면은 직무를 행할 때 공적이나 사적으로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본인의 주가가 변동을 주기 위해서 뭐 정책을 집행을 한다든가 그것을 이해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 주식을 직접 매각하거나 바로 팔아버리거나 아니면은 백지 신탁을 해야 되는데 백지 신탁은 신탁회사와 계약을 체결해서 매각을 하는 겁니다. 결국 그러니 주식을 다 팔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안철수 입장에서는 본인이 평생을 쌓아온 안철수 연구소, 안랩에서 손을 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총리직을 맡지 않았다. 자, 이 말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번에 갈등이 일어나고 나서, 친윤의 박수영 의원이 이 문제를 건드렸습니다. 이게 좀 시시하는 그런 문제에 비슷한데, 이 안랩 주식을 지키기 위해서 총리직도 마다했다. 자, 이 이야기를 박수영 의원이 직접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각을 할 때, 박수영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높은 장관 하나 또는 총리를 맡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안철수에게 안철수가 거절을 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아주 많이 서운해 하셨다. 그리고 분개하셨다. 이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서운해하고 분개한 연장선상에서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안철수 의원과 한 번도 밥도 먹지 않고 차도 마시지 않았다. 자,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안랩 때문에 처음에 새 정부가 출범할 때 총리직은 상당히 중요하죠. 호흡을 맞춰서 전체 국정의 틀을 짜야 되는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때만 해도 공동정부 약속을 분명히 지키기 위해서 안철수에게 중요한 장관이나 뭐 부총리급이겠죠. 아니면 보건복지부 장관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 자리나 가기중통부 장관 이야기도 있었고 그 자리나 아니면은 총리를 줘서 새 정부를 산뜻하게 출범을 하려고 했는데 공동정부를 안철수 의원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안랩을 지키기 위해서 마다했다.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화가 났다. 자, 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공동정부라고 했는데 처음에 내각을 짜는 과정에서 안철수 몫이 하나도 없었다. 그 이야기가 그때 있었죠. 인수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한 30%가량을 안철수 몫으로 채웠는데 조각 때 실제로 장관을 할 때는 단 한 명도 들어가지 않았다. 자, 이 조각도 아마 이 안철수가 총리직을 총리직을 고사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화를 냈다면 그 연장선상에서 장관직도 안철수 몫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안철수 당시 인수위원장이 조각을 발표를 했는데 본인이 추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들어갔으니까
안 들어갔죠. 그래서 안철수가 거기서 불만을 가지고 인수위원회에 하루 보이콧했습니다. 출근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보이콧한 거죠. 업무를 보이콧했는데 안철수 의원은 최근에 이 이야기가 또 나오니까 본인이 한 반나절 동안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누고 결국은 이해를 하고 복귀를 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인수위원장이 공동정부의 한 축이 이 첫 조각 과정에서 자기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서 업무를 보이콧했다. 이렇게 지금 친윤에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후보가 직접 이 이야기를 했는데 라디오에서 이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가출한 사태는 나는 처음 봤다. 가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가출한 사태. 그때 뭐 이준석이 뭐 당대표를 하다가 막 불만 가지고 가출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리고 자기가 추천한 사람이 장관에 등용되지 않았다고 해서 잠적을 해버린 사람이다. 이렇게 안철수 후보를 공격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친윤에서 안철수를 배척을 한다.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얘기는 바로 이준석 사태가 벌어져서 그 윤리위원회도 열리고 무슨 다른 친윤 중진들과 거친 말싸움도 하고 또 나중에 그 법원까지 가서 가처분 신청 소동도 벌이고 했는데 그때 여러 사람이 이준석과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안철수는 그때 빠져 있었죠. 빠져서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준석과 그렇게 정치적으로 아주 앙숙인데도 그러니까 친윤 편에서 숟가락을 올리지 않았던 어떤 그 전열에 보탬이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 이준석에 대한 공격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본인 자기 정치만 하려고 한다. 이미지 관리하면서 그런 것들이 친윤에서 불만이 쌓였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때문에 이 공동정부 이것은 초단기에 붕괴가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붕괴가 됐을 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이 안철수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생활을 오래 하면서 어떤 자리에 대한 중요성, 조직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첫 총리직을 제안을 했는데 안랩 주식 때문에 그거를 고사를 했다. 이게 사실이면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해를 하기가 어렵겠죠. 자,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친윤 진영에서 정치권 친윤 진영에서 안철수를 공격을 하니 대통령실도 상당히 이례적으로 이런 경우는 저도 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이 이 당 대표 경선 후보인 안철수 후보와 완전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언론 취재를 통해서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안철수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조선일보 어제 일면에 실린 기사인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코멘트입니다. 고위 관계자면 수석 비서관급 정도 됩니다. 저도 청와대 출입할 때 익명으로 이렇게 기사를 쓰면은 보통 한 비서관급이면은 그냥 청와대 관계자, 수석 비서관급이면은 청와대 고위 관계자, 그리고 간혹 비서실장급이면은 청와대 최고위 관계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대충 되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고위 관계자의 코멘트면 수석 좀 코멘트인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선일보 기자에게 안철수 의원이 윤심팔이를 하려는 것 같은데 대통령이 안철수 의원을 지원한다는 건 분명히 사실이 아니다. 딱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윤심팔이 이런 표현까지 씁니다. 윤심팔이. 이미 윤심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고 또 대통령실의 다른 고위 관계자는 인수위 때부터 안철수는 인사, 정책에서 대통령에게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그를 안철수를 윤심이 실린 후보로 볼 수 없다. 딱 잘라서 규정을 합니다. 윤심 아니다. 대통령실에서. 이것이 윤심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그대로 반영됐다고 봐야 되겠죠. 조치를 하나 더 취합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불출마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이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기후환경대사직에 대해서 사표를 냈는데 사표를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을 해버렸죠. 이번에는
안철수 캠프의 선대위원장 김용우 전 의원이 있는데, 김용우 전 의원이 이 김한길의 위원장으로 있는 국민통합위원회 대통령 산하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그 자리를 해촉을 해버렸습니다. 이 표면적인 이유는, 아니, 이 대통령실 직속에 있는 위원이 특정 후보의 캠프의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그 TV에 나와서 이야기를 할 때도 밑에 그 대통령실 직속 뭐 국민통합위원 이런 것을 달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해서 해촉을 했지만, 이것도 이런 가정이 없었으면은 그 해촉이 안 돼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해촉시킨 것은 이 대통령실의 안철수에 대한 시각과 연결이 되어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만일 안철수가 당권을 잡으면은 비주류 당대표가 탄생을 하는 것이죠. 비주류 당대표. 그러면은 또 이준석과는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친윤 정치권의 당 안의 당대표인데, 당내 또 최고위원들이 친윤이 들어오고 하면은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당내 비주류 대표가 돼서 또 대통령 국정 운영을 견제를 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때는 대립각을 세울 경우가 더 많겠죠. 김기현 관리형이 됐을 때보다. 그리고 안철수 대표는 차기 또 대선에 도전할 생각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자기 정치를 할 가능성이 생긴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친정체제 구상이 무너지고, 또 앞으로 총선을 앞두고 공천 과정에서 이 주류는 친윤이 있고 비주류 당대표가 있으면은 상당히 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김기현 의원이 당선이 되면은 일단은 관리형 체제로 가겠죠. 관리형 체제로 가서 당초 구상한 대로 친정 체제가 구축이 되는데, 완전한 친정 체제가 구축이 안 됩니다. 구축을 하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비윤, 지금 비윤을 넘어서 반윤 진영이 형성이 되어버렸죠. 반윤. 참 아이러니한 것이 이 안철수와 이준석은 상극인데, 안철수가 당대표가 되면은, 당대표가 안 되더라도 그 반윤 진영에 들어가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됐습니다. 이준석도 마찬가지로 지금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을 출마시켜서 당선 안 되겠지만은 지금 반윤으로 자리매김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같이 통틀어서 반윤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완전한 친정체제 구축이 안 돼서 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된 것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뜻은 저는 분명하다고 봅니다. 이준석 트라우마 때문에, 이준석 이 정권 출범 초기에 상당히 어려웠는데, 새로 구성되는 당 대표는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형 이렇게 목표를 설정을 해줬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실행하는, 현장에서 실행하는 장제원을 비롯해서 이른바 친윤, 그리고 이 친윤들의 이 솜씨가, 이것을 정리하는 솜씨가 상당히 서툴고 거칠어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뜻하는 바대로 잘 가지 않고, 그러니까 대표가 누가 되든 갈등의 씨앗을 계속 남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가 뒷담화였습니다.